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FOMC를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속에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코스피를 주도했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는 계속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는 60만 원대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로봇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4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 소식이 들린 가운데서 주류 관련주도 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FOMC 회의가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전략들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상계 트레이더의 단타 공략 비결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삼회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 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한번 또 쓸어 담아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고니처럼 한 판 한 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네, 저는 시장에서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어떤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고 굉장히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욕심이나 탐욕과 절제 를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쌓아가는 매매로 이 월천 트레이더에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이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0.4%, 4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유동성이겠죠. 네, 시장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조 6천억, 그리고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는 터져줘야 그래도 충분히 좀 어떤 비중도 싫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단기 수익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짧게 치고 갈 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뭔가 좀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만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툴젠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엑스타셀 승인 검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전자 가위 관련주는 이제 툴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차량 결함이 없다라는 판결과 함께 승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강한 상한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이 주식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종목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수익률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4종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JLK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이 뇌졸중 솔루션 관련해서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29.46% 지금 3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 전쟁 관련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흥구석유 22.93% 달려갑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도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최근 종목이었는데요. 10월 28일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22.38% 상승률 챙겨드렸고요. 우등지팜, 스마트팜 관련주로 9.27% 수익입니다. 네, 한 종목씩 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해지주죠. 네, 그러니까 시장 약세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아닌 좀 정상적인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안에서 공략을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10월 26일이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 JLK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잘 갔어요. 약 30%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전략을 설명을 드렸었죠. 토요일 방송이었죠. 네, 토요일 방송에서 어떤 전략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좋은 흐름 이번 주에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 정도가량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우듬지팜이란 종목이었는데 사실 제가 우듬지팜을 금요일에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코어라인 소프트를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월요일, 화요일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도 흐름이 매우 좋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제가 10월 달에는 뭐 방송을 제가 보통 이제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이 이제 못 갔죠. 네, 에코프로가 네, 저 뭐 좀 약간 가슴 아프게 좀 떨어졌었고 그 외 쪽으로 봤을 때는 다들 큰 2자릿수 가까운 수익률을 대부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보시면은 뭐 다음 날이든 아니면 다다음 날이든 다 바로바로 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만 꾸준히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수익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오늘도 제가 이제 또 히든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JLK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관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멘텀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해서 AI 의료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사실 바로
뭐 한 번도 여기를 이탈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는 뭐 한 23,000원, 4,000원 라인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아마 금요일, 토요일 방송에서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모멘텀이 워낙 좋아서 한 27,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순항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JLK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있죠. 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네,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다음날 음봉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만 해도 아마 10% 이상은 나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올라가 주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흐름 굉장히 양호하다. 좋고 3일 만에 약 22.38% 정도 가량 여러분들한테 또 확실하게 또 제가 찍었죠. 네, 이거는 자신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0분봉이나 15분봉을 가지고 어떤 채널적인 이탈 거래에 있어서 눌렸을 때는 또 자신 있게 찍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채널 상단이 또 지지를 받으면서 분봉상에서는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또 이게 신규주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신규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그 이유는 세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닛이라든지 아니면 뷰노라든지 그런 좀 딥노이드라든지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된대요. 의료 AI 쪽으로요.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 탄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종목들이 시세를 뿜어줬지만 이 종목들은 그 당시에 시세를 못 뿜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날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갭 상단 같은 경우에는 2,300원 라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바로바로 또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네, 이게 꼬리만 해도 이게 10%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양봉이야만 수익이 난다,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편견을 깨시고, 음봉일 때도 충분히 어떤 눌림 매매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 안에서도 변동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만족할 만한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오랜만에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듬제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어떤 매매라고 그랬죠? 네, 상한가 다음날 매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연날 상한가 갔고 이날 또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3일 중에서 2번 정도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디테일한 팁이라든지 전략을 짜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뭐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패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2번가량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머트라는 종목인데요. 1분봉이 아니고 5분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0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가 이제 거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렸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열심히 이 26일부터 1일까지 열심히 팼습니다, 이 종목을.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26일이 아마 신규 상장한 날이었죠. 네, 이날부터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공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공략한 이후에는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네, 재료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차트. 이거를 강조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료도 완벽했고, 그다음에 차트도 좋았고, 수급도 완벽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요즘에 가장 1순위로 두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에도 이제 이렇게 또 변동성을 주니까 그 안에서 제가 또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분봉인데 그러면 5분, 10분, 15, 2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20분 만에 또 이 구간에서 약 한 뭐 7에서 한 10% 정도 가량이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래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손절 거래예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셀 마크가 위에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날은 전혀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변동성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갭이 높게 뜨면은 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갭이 높게 떠가지고 이제 시간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제 물량 바지가 됐었죠. 네, 됐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또 공략을 했습니다. 이날은 근데 갭이 또 떴는데 이 갭을 이기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차례 가량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 또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상한가는 이날 제가 또 오후장에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열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만 이제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번을 이제 한 놈만 팬다의 정석이죠. 5번 정도의 거래를 했었던 것 같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워트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2차례 가량 공략을 했었고요. 3차례, 4차례, 5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손절을 할지언정 나는 이 종목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많이는 보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어떤 종목 선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랭킹에서 1등입니다. 오늘 아마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워트란 종목을 한 번도 내가 만져보지 못했다, 거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되었든 뭐 몇 번을 되었든 계속해서 이 종목 안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수급이 말라 비틀어진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또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워트 같은 종목을 잡고 싶다 혹은 한 놈만 패는 원사이클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천상계 트레이더를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네모박스를 스캔하시면요.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이름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락장을 이기는 방법들 계속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38 광땡 기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땡 잡는 기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38광땡으로 잡아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누가 봐도. 하락장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승장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주라든지 대형주가 잘 간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재료주들이나 아니면은 개별주 아니면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통 분모를 찾을 때 이 테마가 나왔을 때 신선한가 아니면은 뭐 상징성이 있는 어떤 큰 재료가 있는가 붙어줬는가 아니면은 좀 약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일도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가 모레도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돈의 흐름이죠.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공략하는 게 요즘 시장 트렌드에서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뭐 8년,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거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감성과 그다음에 좋은 거래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도 제가 볼 때는 조만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스권 장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게 요즘에는 좀 약간 뭐라고 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급인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봤을 때 이 재료가 A급인가 B급인가 C급인가 D급인가 뭐 S급인가 이걸 판단하는 어떤 유용한 어떤 기준이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많이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그 교육 제가 뭐 지금 방송 그 영상으로 다 남겨놓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어떤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한 기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신다고 하면은 뭐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그 이상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가치는 가지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인데요. 차트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타점을 들어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타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가 그날 계좌를 분명히 크게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내가 진짜와 가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짜 시세고 어떤 게 진짜 시세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라든지 섹터를 정리해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 워트와 퀼라티스 반도체 이 두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랭킹을 매기죠. 네, 뭐 압도적인 1등이 이제 워트라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제약품이라든지 퀼리타스 반도체,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식으로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제가 운영하는 네, 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다 주도주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이에요. 38선이라 뭐냐면은 피보나치 레벨에 그냥 38.2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른 숫자들도 많죠. 50%도 있고 61.8도 있고 78.6도 있고 88.6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도주 매매만 거의 1000번, 1000번을 했거든요. 몇천 번에서 1000번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그 주도주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아니면은 뭐 이렇게 20% 2차 VI 이상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보통은 다 38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38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걸러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38선이라는 이런 보존 지표를 만들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세 지표인데, 추세 저는 차트를 잘 본다라는 뜻은 추세를 굉장히 잘 본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과 저점을 올리고 있는지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개인들마다 어떤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공략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 앞글자, 윤사무엘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YSR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이 나와야 돼요. 몇 번. 뭐 한 번만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나오는 종목은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서. 근데 몇 번이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워트란 종목이 아주 굉장히 멋지게 상한가를 갔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뭐 4-5번 정도 가량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공략했던 지점이 이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38선 아래죠.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겁니다. 감점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바로 여기서만 해도 한 5% 가깝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약간 왔다 갔다 할 때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죠. 보시면 YSL 밴드가 여기로도 줄어들고 있고 여기로도 이제 소폭, 이건 수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산이 됐다가 응축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에너지가 결국에는 발산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될 때 아래로 발산이 되면은 방향성이 아래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죠? 위로 올라갈 때 다시 타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뭐 검색기가 되었든 아니면은
제가 제 눈에는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 그다음에 이 구간 네, 여기도 상승 장악형이죠. 그랬을 때 오늘 또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은 빨간색이 이제 40억 이상 터지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거든요. 그 외에는 다 회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20억, 10억이 터졌다라고 하면 다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40억 이상인데 양봉일 경우에만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트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38 광땡 매매 기법 안에 오늘 5번 정도가량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최근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었죠. 네, 보시면은 38선 위에 그다음에 YSL 밴드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2번 나왔고 네,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언제죠? 10월 30일 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흘러 내렸었는데 네, 뭐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인데 물론 이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뭐 어떤 따라 잡아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가 좀 안정화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 변동성을 감내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시그널이 다 나오고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내가 그나마 가장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을 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런 식으로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 중반에 이제 이 구간에서 신호가 딱 나왔죠. 네, 거래량 완벽하고 네,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네, 38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상승 장악형 캔들 발생했잖아요. 이거 찍어야죠. 바로 네, 찍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상한가. 네, 다 제 기법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 38선 밑에 있을 때는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딱 하면은 상한가. 네, 멋지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9월달, 8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급주 장세였잖아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의료 AI 쪽에서도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었는데 뭐 뷰노도 루닛도 보시면은 뭐 하루에 한 뭐 4번가량 거래할 기회를 주거든요. 보시면은 네, 그대로 했다 하면 상한가. 그다음에 또 이날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38선 밑에 있으니까 38선 위로 올라타면 그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면 또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멋지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 20% 수익을 뭐 한 달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만 해도 뭐 30에서 50%씩 이렇게 뭐 가져오잖아요. 네, 좋은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해도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기다리다 보면은 또 계속해서 롤링을 하거든요. 제가 종목대로 돌려가면서 좋네 하면 또 기다렸다가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공략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고 돈의 흐름이 이 종목 들어왔다 딱 하면은 이제 공략하면은 뭐 하루 안에도 고수익이 가능한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기법을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8 광땡 기법의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가 궁금하다, USB로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USB 신청 노란톡방 안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USB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777774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전문가님 성함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장 전에 아침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과 섹터에 돈이 몰릴까 하는 내용들 쫙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장 중에는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그리고 장 후에는 오늘장 매매 복귀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도 또 USB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이 섹터를 들으면 좀 신선하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메가소울이라는 어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몇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뭐 누리플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제 상한가 같은 코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마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등주로는 진영이라는 종목이 보였었는데요. 일단 누리플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경관 조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시 경관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도시재생 수혜 어떤 테마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UAE 관련주로도 이제 묶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만 주가가 막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 현상이 이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대신 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네,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200억짜리 종목인데 또 오늘 거래량을 터진 거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충격적으로 낮아가지고 뭐 제가 이제 관여했다가는 수급이 꼬일 것 같아서 겁나는 종목들인데, 아무튼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김포 시장을 만나서 어떤 심도 있게 어떤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오는 이제 6일이면 언제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뭐 금요일 정도나 될 것 같은데, 이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정확히 뜻을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얻어가야 될 단어는 6일입니다. 6일. 네, 6일이 일정이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이제 메가서울 추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테마가 더 부각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상한가 종목들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이나 어떤 주식적인 사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등주는 어제 상한가를 간 코아스라는 종목, 2연상을 갔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리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등주는 진영, 이런 순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누리플랜이라든지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200억대로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진영이라는 종목은 이제 신규주인데 700억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200억대를 날리기가 700억대 종목보다는 쉬웠다, 이런 식으로만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비중을 실기에는 굉장히 낮은 시총과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낮은 비중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또 안 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테마나 아니면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하기에는 아쉽고 하기에는 또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하실 거면 낮은 비중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메가서울 테마 흐름 나오면 같이 매매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양폴리라는 종목과 뭐 진양산업, 나무기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포함해서 또 공론화를 거쳐서 인접 도시까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메가서울이 총선 블랙홀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포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편입 검토 지역으로 거론되는 데가 이제 구리라든지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시, 이런 등이 대다수. 뭐가 문제냐면은 대다수가 다 민주당 현역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관할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대를 하면은 또 여기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찬성을 하자니 국민의힘이 지금 올라갈 것 같고, 이러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또 반격을 하는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 정책을 펼친 사람이 먼저 누구였느냐, 선빵을 친 어떤 분이 누구였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관련주들이 이제 나무기술이라든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진양폴리라든지 진양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글로벌적인 이슈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네, 오사카, 베이징, 파리 세계에서도 메가시티 열풍.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 외곽 도시들을 추가로 편입을 해 광역화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글로벌
그것까지 끌어온 거죠. 그러면은 재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죠. 네, 뭐 상암동 부근에서는 이제 쓰레기 폐기장이라든지 또 차고지라든지 소각장, 화장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상암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든요. 근데 또 짓는다라고 하면서 거기 진짜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아마 그 편입 조건으로 이런 딜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울시 내에서도 아마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종목들이 차트는 좋아요. 이제 진양폴리 한번 볼까요? 차트 기가 막히죠. 네, 뭐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하루 거래된 거래량이 얼마냐면 77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이걸 혹시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수급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침만 흘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또 이제 눈여겨 보셔도 괜찮겠죠. 뭐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장기 입형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 7,700원 부근, 그리고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좀 조용한 편인데 차트도 많이 안 좋고, 근데 또 살아나는지 흐름만 체크하자. 흐름만 체크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뭐 나무기술이랑 비슷하죠. 근데 아마 만약에 뭐 조만간 또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급 들어올 때만 지켜보자. 이 정도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정치 인맥주를 포함해서 김포 메가서울 테마에서 흐름 나오면은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메가서울 테마 짚어주셨는데요. 다양한 종목들 흐름 함께 짚어보고 싶다. 혹은 내가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 종목으로 좀 짧게 가져가는 거 좋아한다. 단타 매매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사실 뭐 테마는 많이 보였어요. 뭐 자율주행도 보였었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테마도 보였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역시 저는 신규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규주 테마, 신규주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요즘에 좀 꾸물꾸물하죠. 네,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산 그 계열의 협동 로봇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IPO를 한 기업이다. 사상 우리나라 올해는 가장 최대어로 꼽혀왔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출산 관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노동력도 부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왜 이 종목이 올라갔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로봇 테마주 급등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함께 장중에 인천시의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이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는 발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시장 공략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볼 때 주식적인 관점에서 그냥 모멘텀만 보지 마시고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지수를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많이 따라간다는 소리죠. 코스피가 반등을 하는 것 같으면은 좀 이 종목이 좀 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좀 음봉으로 끝난다 싶으면은 음봉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시장 코스피가 1% 마감을 했잖아요. 상승 마감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내일도 좋아야 아마 이 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수와 함께 가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좀 뭔가 좋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보시면 아마 많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박스권을 보거든요. 여기를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좀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매물대는 보시면 이런 데가 또 그나마 매물대죠. 네, 뭐 한 5만 원대 라운드 피겨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좀 다시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도전하러 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또 기간이 많이 이제 3개월 차까지는 많이 이제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땡기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땡길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같이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퀼리타스 반도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 종목. 좀 약간 이 종목이 분명히 기관 참여율이 올해 세계 최고를 올해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 거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초고속 통신용 반도체 뭐 인터커넥트 IP가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뭐 기관 예측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는 818대 1로 국내 기관 총 한 2,040여 개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흥행은 성공을 한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신규주를 보실 때 요즘에는 흥행을 하면은 잘 안 돼요. 흥행에 실패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야, 얘는 흥행했는데 왜 못 가고 흥행에 실패한 애들은 왜 이렇게 잘 가? 이런 어떤 편견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온칩 모듈 내 복잡한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반도체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른 데이터의 이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거를 또 주식적인 사고로 또 해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사고가 안 나겠죠.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부터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가장 잘 가는 종목이 뭐죠? 네, 반도체 중에서 뭐 한미 반도체, 뭐 HPSP 아니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안 가죠. 네, 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트가 세핑이라 그래서 그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기술적으로는 많이 처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워트가 모든 HBM을 통틀어 가지고 지금 모든 기운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워트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2등주격으로 이제 퀼리타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오늘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신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음봉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첫날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양봉 마감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근데 박셀바이오가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등 주격으로 따라갔던 게 피플바이오였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종목을 또 보는데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퀼리타스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신규주 흐름들 나오면 같이 매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세일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신규주들 짚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흐름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전, 장중, 장후에 또 특별한 케어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선수가 또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올림픽 선수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물려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아무도 물려있지 않은 단 하나의 종목입니다. 네,
답은 워트란 종목이겠죠.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매치 포인트로 제가 2번이나 소개를 했기 때문에 기업 개요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핵심 키워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창립 이후에 20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35.9% 성장, 그리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이 29.4%, 30%에 달한다. 영업이익률이 10%만 나와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30%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워트란 종목을 추적을 하면서 매일매일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열렸었죠. 네, HBM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해서 2.5배 정도 이상 늘릴 거라고 했는데, 올해 시설 투자에만 역대 최대인 53조 7천억 원을 이제 쏟아붓고, 이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 시장 회복을 대비한다라는 어떤 포석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주들에서 이제 물론 많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소페타시스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 종목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이 모든 삼성전자의 이 대변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워트란 종목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바로 넘어가서 볼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음봉이 3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날이 이게 종가죠. 이게 종가. 예, 이날 첫 번째 상장 첫날 종가인데, 두 번째 날에는 종가가 위에서 형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종가가 위에서 형성을 했어요. 자, 이 차트랑 예전에 좀 유사한 게 뭐였냐면, 포스코 DX를 제가 한 이틀차 음봉 맞았을 때 상승형 음봉이다라고 2번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 30%, 40%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시면은 제가 교육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점이 올라간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고점은 내려간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수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어제 위로 갔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 현상을 갔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풀렸든 아니면 장 막판에 이제 풀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높게 떠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혹시라도 높게 뜬다라고 하면은 이거 더 대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을 언급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 어쨌든 갭을 높게 띄우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장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상한가 그 가격대 위에서 와리가리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높게만 안 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 현상을 갖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제가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또 수급이라고 했죠.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2,400억에 2,500억 가까이 되죠. 근데 이 종목이 밑에 있을 때는 9,000원대이기 때문에 1,000억대 초반대였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한 6.4%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가총액은 한 3,400억대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단위로 해서는 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은 아마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워트 흐름 나오면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 시초가에서부터 한 14,5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밴드를 정하고 트레이딩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배 보겠습니다. 3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3,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워트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부터 시초가 대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1월의 첫 번째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